전현규의 재개발 재건축 TV입니다. 저번 달 13일 날 은평구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은평구나 서대문구 쪽이 얼마 전부터 간신히 살아나서 재개발 사업장들이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오래전에 받고 분양신청까지 받았지만은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서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장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2월 9일부터 새롭게 도시정비법이 바뀌면서 재분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조합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분양신청을 했어도 그 만료 기간 전에 철회한 자도 전부 다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듯이 이런 사업장들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랬던 것들이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면서 풍선 효과로 사업장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종전에 정부 개정되기 전에는 분양신청 자체가 다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버려서 이미 지났거나 또는 사업시행 인가가 실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법제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분양신청 미신청자 등에게 당연히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죠. 상당히 센세이셔널한데 보통의 일반 시청자들은 정부가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답변의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시정비법에서는 72조 2항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2조 2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가 나면은 120일 이내에 소유권자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120일 이내에 종전평가도 하고 그 내용도 알려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전평가를 가지고서 종후평가에 따른 몇 평형을 분양을 신청을 할 것인가를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분양 신청 기간은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합에다가. 보통 이 통지는 문화일보나 다른 신문, 오후 석간지나 이런 데서 보통 조합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고시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은 종전입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연장까지 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수도비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번에 바뀌면서 조문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72조 4항을 늘려놔가지고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후에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 경미한 변경 빼겠죠. 변경을 해서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뭐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즉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줄어들면 재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양 공고 등을 다시 거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위의 그 120일에서 120일, 그다음에 30일에서 60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문제의 그 5항이 있어요. 이 5항이 아까 얘기한 사항하고 같이 개정됐던 것인데요. 사업 시행자는 조합은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73조 1항과 1항 1호하고 2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청을 했는데
기간 만료 전에 철회를 한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쟁점이 두 가지예요.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이 안 되더라도 분양 신청은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법제처는 사항이 앞서서 먼저 이러이러할 경우는 할 수 있더라고 해서 사업시행 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서 주택이 증가되는 경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5항에서는 물론 앞에서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제4항에 따라라고 한 부분이 이제 해석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항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한을 받아서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이 돼서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정관에서 조합에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서 분양 신청을 다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쟁점은, 은평구에서 물어본 쟁점은 결국은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정관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계획을 통해서 주택 수나 규모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의견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지금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또 다른 쟁점은 분양 신청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즉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을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동안에 안 되어 있던 조합 정관을 고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하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만 해당되도록 조문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가의 설명을 좀 드리면, 재개발이나 도시정비형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우리는 강제조합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전부 다 조합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듯이 73조와 같이 분양 신청하지 않거나 했는데 만료의 기간 전에 철회를 했거나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72조 6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제외된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가지고 현금 청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중에서 1호하고 2호인 신청하지 않은 자, 기간 중에 철회한 자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 현금 청산자를 구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한 사업장들이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이냐가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